인싸라는 말은 그 언어의 태생 자체가 동심원의 중앙인데 수렴은 할 수 있어도 완전값에 이르지를 못해요. 중심에 이르지를 못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센터가 될 수 없는, 인간은 평생 센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싸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갈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시당입니다. 네. 오늘 다시당에서는, 요즘 인싸라는 말 많이 하죠. 네. 진짜 인싸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인싸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방점은 인싸 되는 법이라는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가짜 인싸가 있고 진짜 인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인싸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제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인싸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왜냐면은 요즘 워낙 유행어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 생애 주기가 짧다 보니까 잠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기 있는 거를 핫하다 그러고 이제 핫한 거를 얘기할 때 이름들을 갖다 붙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굉장히 잘했다. 그걸 뭐 몇십 년 전에는 또 따봉 이렇게 불렀다가 뭐 지린다 이렇게 말했다가 뭐 요새는 또 찢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언어가 뭐 그 very good이라는 거 아주 잘한다는 것도 언어를 부르다가 좀 질리면 또 바꾸고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인싸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그 명칭, 새로운 명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쓰는 이렇게 성향을 보니까 요거 살짝 거슬리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인싸라는 게 원래 insider, 영어의 insider에서 나온 말이고, outsider라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더 안쪽에 있는 사람, 또 바깥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거기서 나온 말이다 보니까 요거를 쓸 때 미묘하게, 저는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차별하는 느낌 같은 게 좀 느껴지면서, 인싸로 지칭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못났다고 압력을 가하는 느낌 같은 거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프레셔가 좀 느껴지면서 이거 좀 부당한데 이런 식의 언어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뭔가 이렇게 살짝 조금씩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을 쓰기는 써요. 우리 애는 요새 학교에서 핵인싸야. 뭐 애들이 전교생이 다 알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밌고 귀엽게 쓰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인싸가 되지 못한 거의 99%의 사람들의 좌절감이 거기 묻어나는, 특히 이제 한국 사회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그게 묻어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인싸라는 말을 쓰려면 언어라는 건 사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대충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해서 쓰지 말자 이런다고 안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라는 말만 봐도 원래 자장면이 맞잖아요. 한자로 자라는 게 이렇게 자 하고 볶는 거를 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장을 짜게 볶아가지고 먹는 걸 자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자장면이 맞긴 맞는데 그거를 주구장창 짜장면이라고 지금 수십 년 동안 100년을 짜장면이라고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국가에서 손을 들고 짜장면도 맞다고 표기 방식을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쓰는 발음이라든지 딱 유독 그건 그렇게 써 발음을 되게 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그거 별로 좋지 않은 말이라고 거슬린다. 특히나 기성세대 듣기에 거슬린다고 쓰지 말라 그런다고 안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사회적 합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쓴다면 쓴다고 보고 쓰는 건 쓴다고 인정하되, 그렇다면 정말 인싸가 좋은 거라면 진짜 인싸가 되자. 가짜 인싸가 있고 진짜 인싸가 있다. 진짜 인싸입니까 당신은?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인싸 되는 법이라고 타이틀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인싸 되는 법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가짜 인싸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텐데, 진짜 인싸, 가짜 인싸를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싸, 가짜 인싸를 논하려면 일단 인싸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우리 사회에서 인싸라고 부를 때, 아싸라고 부를 때 그게 어떤 언어적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의 개념적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싸라 그러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싸라 그러면은 흔히 딱 와닿는 건 뭐냐면은 인기가 있다. 주목을 받는다는 뜻이죠. 주목을 받아.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를 떠나서 악명이 높아도 인싸는 인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진영에서 말을 하다가 이쪽 진영에서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저쪽 진영으로 가가지고 이쪽 진영 욕을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뉴스는 항상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싸죠. 사실 인싸죠. 왜냐하면 뉴스가 따라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악행을 일삼아서 기행을 일삼아서 뉴스가 따라댕겨. 인싸냐? 인싸죠. 아싸는 아니죠. 아싸는 뉴스가 안 나오면 아싸인 거죠.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싸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인싸가 못 되느냐? 인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 그런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뉴스가 따라댕기는 사람. 화제가 따라다니는 사람, 꼭 뭐 무슨 전국적인 뉴스, 세계적인 뉴스가 아니라도 젤린스키는 인싸죠. 핵인싸잖아. 예, 저 푸틴은 핵인싸죠. 핵을 쓸까 말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핵인싸고 젤린스키 죄송합니다. 인싸잖아. 예, 하여튼 뉴스가 따라다니면 인싸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뉴스가 아니라도 그 나라 뉴스가 따라다니면 인싸고, 그 나라 뉴스가 아니라도 이 동네 뉴스가 따라다니면 인싸고, 저 여자는 오늘도 빨간 옷을 저렇게 입고 와서 장례식에 빨간 옷을 입고 왔대. 이게 동네 인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주목을 끌면 첫 번째 인싸인 것 같아요. 주목을 끈다. 그러면 인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주목은 끌지 않아도 배후에 있더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그게 인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거는 여기 지금 요 제너머 김영감한테 물어봐야지 돼. 그 사람이 다 알아. 그 사람이 팔이 넓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뉴스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라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인싸죠. 힘이 있다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다 1번, 두 번째 영향력이 있다. 두 번째 그게 인싸. 세 번째 인싸는 이제 뭐냐 하면은 가진 게 있으면 인싸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도 안 받고 영향력도 없어도 알고 보니까 알부자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강남에 아파트가 세 채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알부자면 인싸죠. 가진 게 많으면 인싸인 거예요. 꼭 무슨 저 아파트를 가졌다가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있고, 주식 알고 보니까 테슬라 주식을 초창기에 이렇게 샀대. 아니면 15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팠대.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 주목을 받는다, 인기, 명예,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다, 파워, 권력이죠. 그 다음에 가진 게 많다, 돈. 결국 돈, 명예, 권력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를 확실히 가졌던, 두 개를 확실히 가졌던, 세 개까지 확실히 가지고 있든 간에 가짜 인싸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가짜 인싸라는 게 뭐냐? 지금부터 이제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인싸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가지는 얼마 되지 않은 언어지만 이 언어가 그래도 언어로 통용되려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인싸라는 언어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짜 인싸인지 가짜 인싸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진짜 인싸인지 가짜 인싸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같은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싸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상대성입니다. 인싸는 상대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싸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아싸라도 누군가에겐 인싸고 아무리 인싸라도 누군가에겐 아싸예요. 벌써 감 오시죠? 인싸가 무슨 말이에요? 자, 보통 이제 inner circle, outer circle, inner circle, outer circle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라고 하는 말에서 한국에서 나온 말이고 보통은 이제 내부자. 영어로 insider 그러면 이건 내부자 주식 거래할 때 insider, trading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싸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굉장히 그 권력적인 냄새가 풍기는 거죠. 뭐냐면 보세요.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평생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사실 집도 그렇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 요새 양양에 와서 지내는데 여기 기가 막힌 데에도 서울에 저 집값이 7분의 1까지 해요. 너무 좋은데. 왜냐면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데 살아도 환경 자체는 똑같이 너무너무 좋은데 같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너무 좋은 데 살아도 조금 더 수도권에 가까운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인사이더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들어가잖아. 그럼 수도권 들어가고 이거 뻔한 스토리잖아요. 부동산 맨날 하는 소리가 밖에서 사가지고서 조금 오르면 안쪽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수도권 들어간 다음에 서울로 입경 딱 서울로 들어간 다음에 서울 안에서도 뭐 강북에서 강남으로 들어가서 강남 안에서도 어디로 들어가 예를 들어서 전 부동산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흔한 시체 소리로 예를 들어서 강남의 노른자 땅에
갖다 손 치더라도 거기 입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한 채 딱 얻었다고 쳐요. 몇십억 하는 아파트를 얻었다고 쳐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인싸가 돼서 그 방면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들어왔으므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더 들어갈 데가 있어요. 왜? 그래서 아파트를 제일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누가 인싸냐 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인싸냐 하면 빌딩 가진 사람이 인싸예요. 강남에. 아파트 아니라. 그럼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 요즘 한류인들은 거의 강남에 빌딩 하나씩 있다며 100억짜리. 그럼 빌딩 가진 사람이 드디어 됐어. 그 사람은 그래, 결국 그래서 인사이더가 됐냐?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인사이더는 또 따로 있어요. 더 큰 거 가진 사람, 더 큰 사업하는 사람, 1000억 단위로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인싸가 있어요. 조 단위로, 유니콘, 조 단위로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인싸가 없냐? 삼성전자, 인싸 있잖아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아싸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시간의 경쟁심을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인싸. 내가 한국 최고의 소유 인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최고에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최고에 섰어. 그러면 그 최고에 쓴 사람은 드디어 난 인싸 이렇게 되냐? 아니요.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나보다 더 인싸였던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그래요. 사상 최고의 인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뛰어요. 자, 그래서 나가서 전국체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서,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스톱해요? 아니요.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그럼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이 사람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그래. 올림픽 나가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 3연패 하려고 그래. 뭐 올림픽 3연패를 다 했어. 그래서 은퇴를 했어. 그러면 이제 김연아의 관심은 뭘까요? 내 이후에 나를 능가하는 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펠레는 마라도나가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라도나가 위대하냐, 펠레가 위대하냐, 세대가 다른데, 나중에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 마라도나, 펠레, 메시, 호나우두가 전부 다 내가 제일 위대할 거야라고 시간 속에서 싸우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의 인싸는 누군가의 아싸고, 누군가의 아싸는 누군가의 인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으로 들어가도 더 이상 들어갈 때가 있는 거지.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너는 인싸라서 좋겠다. 저 사람은 인싸라서 좋겠다. 나는 아싸예요. 그런데 사실은 당신도 누군가의 꿈, 당신의 현실은 누군가의 꿈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당신도 사실은 인싸일 수 있는 거고, 상대성이에요. 인싸라는 말의 상대성. 인싸라는 말은 그 언어의 태생 자체가 동심원의 중앙인데 수렴은 할 수 있어도 완전값에 이르지를 못해요. 중심에 이르지를 못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센터가 될 수 없는, 인간은 평생 센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싸라는 말은 영원한 갈증을 일으키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쓰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싸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갈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목말라서 바닷물 마셨는데 짜니까 계속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지. 콜라를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콜라를 마시는 거니까. 첫 번째, 인싸라는 말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인싸라는 말을 쓸 때마다, 나도 가끔가다 쓸 때마다 쓰면서도 흠칫흠칫 내가 놀래는 거야.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상대성이에요. 인싸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특성은 뭐냐면 통제성이에요. 통제성이라는 게 뭐냐면, 통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 왜 사람들이 돈이나 인기나 권력을 요구하느냐? 돈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다를 넘어서 사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물건이라는 게 $10,000,000짜리 요트 이런 데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사실 필요한 물건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어디 가면 다이소?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 다 있는데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 스태프들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 다이소에 가가지고 제가 장을 봐보면요. 정말 필요한 걸 다 샀어. 그래서 바구니 안에 다이소인데 4만 원이래요.
이렇게 사도 4, 5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하다는 거가 사실은, 그리고 뭐 이 몸을 뉘일 장소라고 하는 것도 뭐 서울에 핫한 데서 누우려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구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살려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 막 100억, 200억, 300억 막 이렇게 막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돈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물질을 통제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다의 통제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즉 권력성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 권력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건 통제에 관한 거거든요. 이건 한 사람을 통제한다, 두 사람을 통제한다. 너 몇 사람 통제하니? 나는 대통령이야. 그러면 5,500만을 딱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야. 그러면 뭐 한 30억 통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제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싸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 인싸야. 그러면 저 사람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죠? 네, 인기도 뭐예요? 통제성이죠.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샤대기를 후려쳐가지고서는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세상에 그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 농담한다고 기샤대기를 후려치면 뭐 농담을 심하긴 했지만 기샤대기를 후려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난 저거 보고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거 미국 같으면 저거 몇 천만 달러짜리 소송이 걸릴만 한데 몇 천만 달러가 뭐예요? 억 달러? 한 1,000억 단위 소송이 걸려도 그 뭐 말 못할 정도의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윌 스미스의 인기와 팬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볼 때 이 사안이 아카데미상 박탈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힘 있다고 저걸 봐주나? 사실 폭력 사태인데 이웃 간의 귀싸대기 사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옆집 불러내갖고 안녕하세요, 잠깐 나와보실래요? 귀싸대기 팍 이렇게 치면 이게 경찰서에 안 가겠어요. 이거 구속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윌 스미스의 영향력과 인기, 팬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가 뭐냐면 이건 사실 통제거든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팬들에 대한 통제력, 팬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게 통제하는 통제력. 그 BTS가 무대에 나와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를 도웁시다 이러면 뭐 몇백억 모인다면서요. 돈이. 그러니까 통제력이거든. 결국 통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싸라고 하는 거의 핵심 개념, 핵심 특성은,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상대적이다. 이거는 위아래 안팎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제력. 이건 통제에 관한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핵심적인 허점이 숨어 있어요. 통제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인싸, 가짜 인싸 얘기를 제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진짜 인싸라면 통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통제력이냐면 내 돈에 대한 통제력, 나에 대한 통제력, 내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인싸예요. 돈도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보세요.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데 굉장히 핫한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왜 목숨을 버리나요?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성공했어요. 근데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껴요. 자기는 현타가 오고 피폐하다고 느껴요. 왜? 통제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통제라고 하는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복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역설적으로 가장 기쁜 복은 통제 불능에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있어요, 사실은. 빠찡코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쥐 실험 있잖아요. 쥐들한테 이렇게, 이 먹이를 주는데, 이렇게 쥐들이 단추를 누르는 거하고 먹이 주는 거하고 아마 상관없이 만들어놔. 그래서 단추를 누르거나 말거나 먹이가 나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했을 때 쥐들이 어떻게 되느냐? 단추를 안 눌러. 무기력에 빠져요. 그 다음, 두 가지가 더 있어. 하나가 뭐냐면은, 단추를 누를 때마다 한 번 누르면 한 개 나오고 두 번 누르면 과자가 2개 나와. 세 번 누르면 3개 나와. 이런 경우하고 단추를 누르면 과자를 주기는 주는데 단추를 누르는 횟수하고 과자가 무르르 하고 떨어지는 개수를 불일치를 시켜놔요. 그래서 한 번 눌렀는데 과자가 10개가 쏟아지기도 하고 3번, 4번, 5번을 눌렀는데도 과자가 안 쏟아지기도 하지만 결국 1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규칙. 과자가 누르는 만큼 나온다의 규칙하고 과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누르는데 규칙이 없이 나온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쥐들이 죽을 때까지 누르냐에 대한 실험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누르는 만큼 보람있게 과자가 아니요.
랜덤으로 과자가 나오는 거, 먹이가 나오는 거를 더 미친 듯이 누른다는 실험이 벌써 1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뭐냐면 통제 불능성, 인생의 랜덤성, 빠찡코성에 대한 그런 갈망이랄까, 재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본주의가 그런 거, 그래서 돌아가죠, 자본주의가. 이 사람도 1억 투자하고 저 사람도 1억 투자했는데 이 사람은 유니콘이 되고 이 사람은 쫄딱 망하잖아요. 그럼 재밌잖아. 근데 투자한 만큼 다 나와. 그럼 지루해서 안 해. 그게 통제 불능이 주는 행복인데, 반대로 일상 속에서는 통제가 되는 행복을 사람들이 원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책상이 깨끗하고 주방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가위도 여기 걸려 있고, 그다음에 식기는 여기 걸려 있고, 저기 부친 게 뒤집개는 여기 걸려 있고, 딱딱딱 돼 있고, 딱 아침에 먹고 싶은 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걸 맨날 먹는 걸 이렇게 먹고, 딱 통제. 내가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 있잖아요. 그 통제 속에서 또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반반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기쁨,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을 반반을 누리는데, 사실은 인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통제하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의 순수한 발현이거든요. 인싸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게. 근데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다들 인싸. 너는 아싸, 나는 아싸, 너는 인싸, 나는 아싸, 너는 인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인싸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스스로 인싸라고 느끼는 사람들, 내가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이게 뭐냐? 가짜 인싸죠. 진짜 인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일상이 내 통제 아래에 있다. 나는 날마다 내 일상을 보람 있게 조금씩 바꾸면서 개선시키면서 유지하고 있다. 나의 성취는 내 통제 아래에 있다.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나의 공부는, 나의 발전은 내 통제 아래에 있다. 나는 남들만큼 빨리 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날마다 한 보 나아가서 재작년에 배운 것이 있고 작년에 배운 것이 있고 올해 배운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계단을 오르듯이 상승해 왔고, 이대로 가면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의 과거에 대한 질서 있는 통제가 있고, 현재 생활에 대한 질서 있는 통제가 있고, 미래의 계획에 대한 질서 있는 통제가 내 안에서 질서가 잡혀서, 이 정신 속에 질서가 잡혀서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질서 속에서 정합성 있게 융화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현타가 와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난번에 한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현타가 와서 잘 무너지지 않는 멘탈, 이런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인싸인 거예요. 왜? 인싸는 통제를 위해서 인싸가 되고 싶은 건데, 사실상 이런 자신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정신적 통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인싸인 거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허구한 날 무너지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아싸한 거예요. 그건 진짜 인싸가 아닌 거죠. 가짜 인싸인 거예요. 자, 진짜 인싸, 가짜 인싸의 그 가짜 인싸, 그 구분을 지금 이 두 번째 그 특성에서부터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싸는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내가 계속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인싸야, 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나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적어도 서너 명은 있어. 확실히 좋아해주는 사람, 진짜 친구가 서너 명 있으세요. 쉽지 않아. 그것만 있어도, 뭐 얘들만 있어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진짜로 친한 사람들 서너 명 불러다가 밤에 고기 먹고 뭐 그거보다 더 행복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요. 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난 행복할 자신이 있어. 난 이들만 있으면 행복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싸라고 하는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으면 진짜 인싸. 첫 번째,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다음 지금 두 번째로 통제 가능해. 내 과거를 내 기억 속에서 내 과거를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내 과거의 망령에 맨날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현재 뭐 생활이 엉망진창 되지 않게 나는 관리할 수 있고, 내 미래를 내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만큼 하루에 1mm씩 나는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게 확실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난 진짜 인싸인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건 가짜 인싸인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가짜 인싸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가치성이에요. 상대성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통제성을 얘기했죠. 마지막은 가치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인싸. 인싸를 뭐 갖고 인싸라고 그러냐? 인기, 권력, 돈 가지고 있으면 인싸라 그런다. 뭐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기, 권력, 돈 그래 좋다. 너 인기 짱. 너 뭐 한류 스타야. 너 권력 짱. 막 다 쥐고 흔들어. 막 다 옮겨다니고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다음에 뭐 돈 뭐 아니 뭐 나 뭐 땅 부자야. 뭐 다 이렇게 부자야. 근데 그래서 네가 사회에 뭐 무슨 공헌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회 공헌 이러면 되게 거창하잖아요. 뭐 관공서 마당에 5만 원짜리 지폐를 1억을 세 가지고서 누군지 모르게 CCTV 피해서 1년에 한 번씩 두고 다 가고 뭐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이게 거창하잖아. 사회 공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다들 인기가 있기를 원해요. 예, 인기가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인기인을 대할 때 그 인기인을 어떨 때 인정하냐면 BTS가 어떨 때 인정받냐면요. 팬 하나하나를 터치해주는 팬을 위하는 그 손짓, 몸짓, 그 언어 때문에 팬들이 감동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누가 돈 있대. 그러면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뭔데? 나 줄 건데? 이런 거? 누가 인기 있대.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뭔데? 그거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누가 권력이 있대. 우와. 근데 그게 나한테 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실 본질은 그거거든요. 본질은 인생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뭐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나는 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사냐 그러는데 뭐 그거 뭐 백날 그걸 가지고서 무슨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고민을 한들 안 나와요. 인생의 의미는 안 나와요. 인생의 의미는 뭐냐? 인생의 의미는 너한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인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싸라는 건 뭐냐면 그 인싸의 조건, 예, 인사의 객관적 조건이죠. 뭐 소유가 있다,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인기가 있다, 그다음에 권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게 인싸의 세 번째 조건이에요. 가치성이죠. 진짜 인싸는 가치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위한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 혼자 돈 많고, 지 혼자 인기 있고, 지 혼자 유명하고, 뭐, 지 혼자 권력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뭐냐? 그래서 그게 당신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남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질문을 만들어내신 우리 르네님께서 인싸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할 때마다 위화감을 좀 느끼는데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어요. 문 선생님은 인싸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감히 대답드리건데 저는 인싸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채널에 조회수가 이제 한 몇백 정도잖아요.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뭐 몇만도 있고 몇십만도 있고 뭐 우리 딸도 몇백만인데 근데 몇백만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뭐 사실 마음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을 다는 분, 이걸 보고 있는 분은 이게 지금 30분 40분 되는 영상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굉장히 마음에 그 영향 받아 하시는 거를 댓글에 적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소감을 적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보람이 있거든요. 가치성. 사실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단 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돼도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 돕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세상을 돕는 에게 하는데 아니요, 한 사람 돕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분이라도 이건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목격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가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상대성으로 봤을 때 그래, 너는 누군가의 인싸냐? 네, 저 누군가의 인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난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보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넌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냐? 가치가 한두 분한테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너 분 정도 댓글 달면 가치 확실하게 있는. 진짜 만족해요, 저는 그거.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요. 너는 너의 인사성, 인싸성에 대해서 인사성 말고 인싸성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고 통제가 되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느냐? 네, 저는 통제되고 있다고 느끼고요. 저희 과거 이렇게 살아왔고에 대해서
나쁘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보람있게 살아왔던 것 같고 현재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좀 고난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그럴 때도 사실 무너지지 않고 금방금방 일어나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히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이 유한한 인간의 계획이라도 보람있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전 인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인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인싸인가? 나는 얼마나 사실상 아싸인가?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댓글을 달아서 같이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